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곳 광주. 광주는 빛고울이란 이름처럼 호남의 문화를 지켜나가는 중심지다. 요즘 전라도식 밥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전라도식이라는 말만으로도 어쩐지 그 맛을 보장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전라도는 산과 들, 바다, 그리고 온화한 기후까지 자연적 특성 덕에 식문화가 발달했는데 화려하고 맛있기로 유명한 전라도의 음식. 전라도 음식 맛의 진수를 보여줄 광주로 떠나보자.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는 토속 음식이 있기 마련이다. 전라도는 특히 토속 음식이 잘 보존돼 있는데 장식이나 조리법이 섬세하고 복잡한 만큼 음식마다 모양도 좋고 맛도 훌륭하다. 요리 하나를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식재료가 10수가지를 훌쩍 넘는다. 어지간한 솜씨를 갖지 않고선 엄두도 내지 못할 전라도 맛의 진수. 전통 음식 연구가 한임자 선생님의 손으로 그 맛을 재현해 본다. 모든 조리 과정은 과거에 했던 방식을 고수한다. 편리한 조리 도구도 많은 요즘이지만 몇 번이고 칼질을 해서 고기를 다지고 대합살을 다진다. 자, 유곽은 옛날부터 우리가 지금 대합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전복찜 그런 게 있죠. 그런 것과 맥락이 같은데 옛날에는 이것을 살을 이렇게 떼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다져서 고추장과 된장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잘 볶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구워서 먹는 그 토속적인 그 음식이거든요. 좀 넣어주시고 다진 쇠고기와 다진 대합살에 고추장, 된장, 다진 마늘을 넣고 함께 버무려 비린 맛을 잡아준다. 손은 많이 가지만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먹는 이의 편의까지 고려해 품위를 지켜주는 과학적 조리법이다. 게다가 껍데기를 그릇으로 사용해 음식의 아름다움도 놓치지 않는다. 맛있을 것 같아. 전라도 음식의 또 다른 특징은 색색의 고명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 어쩌면 옛 전라도 안악들의 손목은 편할 날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고단했던 손길이 있었기에 전라도의 화려한 식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리라. 문화는 이처럼 소소한 손길로 발전돼 가는 것이다. 모양을 갖춘 유곽은 그대로 찜통에 들어가는데 이대로 먹어도 충분히 훌륭한 요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찜통에서 유곽이 다 익으면 꺼내서 달걀물을 고루 입힌다. 숟가락으로 떠서 유곽 속을 전부 덮을 만큼 넉넉히 바른다. 그런 다음 이것을 다시 기름칠한 팬에 굽는다. 이미 속은 다 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달걀이 익을 정도로만 가볍게 구우면 된다. 이렇게 구우면 달걀물로 유곽의 표면이 단정하게 정리된다. 게다가 달걀물이 속 재료가 흩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 먹을 때 흘리거나 쏟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보통은 여기서 유곽이 완성되지만 귀한 손님에게 낼 땐 아름다운 모양도 놓칠 수 없다. 오방색을 맞춘 고명으로 요리의 품격을 더한다. 작지만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다슬기. 다슬기도 할 건데 이것은 깨끗하게 팔팔 씻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물기를 빼주면 얘가 이렇게
다슬기가 쏙 올려미나 봐. 이렇게 올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팔팔 끓은 물에다가 이걸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부으면 대가리가 깜짝. 청자. 다슬기탕은 탕보다는 조림에 가깝다. 조금 있으면 다 졸여지거든요. 짭조름한 국물이 자작한 다슬기탕. 옛날 어르신들이 입맛 없을 때 찾던 음식이다. 옛날에 우리가 떡국 끓일 때 무엇을 많이 썼었어요? 꽁을 많이 옛날에는 썼다. 옛날에는 이제 꽁을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꽁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닭을 이용해서 닭장 떡국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또 겨울이 되면 옛날에는 냉장고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닭을 갖다가 조선장에다 졸여가지고 항아리에 두었다가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닭장 떡국을 만들 거거든요. 닭장은 몸집이 크고 육질이 쫄깃한 재래닭으로 만드는 것이 좋다. 먼저 닭을 양념이 잘 벨 수 있도록 한 입 크기로 손질한다. 여기에 잡냄새를 없애줄 마늘과 생강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춘다. 닭은 밑간을 하고 간이 배도록 잠시 둔다. 조리듯이 장조림 하듯이 자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나요? 네, 이제 여기다가 이 국물을 밑국물을 만들어 가지고 조림을 놔뒀다가 이것을 한 국자씩 떠가지고 떡국 물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이따 떡국을 끓일 거예요. 꿩으로 만들던 것을 닭으로 바꾸면서 생겨난 말이 꿩 대신 닭이지만 정성으론 닭장도 뒤지지 않는다. 닭장이 다 완성이 됐으면 옛날에는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부엌에다 두고 손님이 올 때마다 한 국자씩 떠서 이제 닭장 떡국을 만들곤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맛이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너무너무 어우러진 맛이 맛있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서 닭장 떡국을 가끔 이렇게 끓이곤 합니다. 완성된 닭장은 장독에 보관하는데 국물은 음식의 조미료로 쓰고 고기는 장조림처럼 반찬으로 먹는다. 닭장이 완성되면 떡국을 끓이는 것은 간단하다. 닭장에 물을 붓고 떡을 넣어 끓이면 그대로 닭장 떡국이 되는 것이다. 단, 중불에 은근하게 끓여야 떡이 퍼지지 않는다. 특히 토종장을 이용해서 닭장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조선장을 넣어가지고 졸였기 때문에 굉장히 닭의 맛이 담백합니다. 닭 육수의 구수한 맛과 간장의 깊은 맛이 더해진 닭장 떡국. 닭장 떡국은 뽀얀 국물의 떡국보다 진하고 든든한 맛이 특징이다. 보통 떡국과는 다른 빛깔의 특색 있는 향토 음식이 하나 더 완성됐다. 전라도 토속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있다. 바로 톡 쏘는 맛의 홍어. 찜통에 짚을 깔고 말린 홍어와 파를 함께 올린다. 말린 홍어는 그대로 회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뜨거운 김을 한번 덮어주는 정도로 살짝만 익히면 된다. 그래서 짚을 깔면 여기에 있는 그 홍유 잡냄새라든가 그 특유 냄새가 많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불에 이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찐 홍어를 홍어 어시육이라고 하는데 홍어 어시육은 살짝 데친 미나리를 곁들여 먹는다. 홍어 특유의 맛과 미나리의 향이 어우러져 개운한 맛이 배가 된다. 살짝 말린 홍어는 살이 더욱 쫄깃해지고 풍미도 진하다. 홍어 어시육은 예로부터 제사나 잔치 음식으로 썼는데 전라도에서는 잔치 때 이 홍어를 얼마나 사용했는가에 따라 잔치를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할 정도로 필수적인 음식이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들이는 정성만큼 하나하나 특별하고 진한 맛을 낸다. 화려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전라도 맛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닭장이죠 이게. 네. 근데 이런 건 처음 먹어봤거든요.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아까쯤에 한 것처럼 보셨죠?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두었다가 한 국자씩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떡국을 만들어 먹거든요. 맛이 어때요? 국물이 개운하고 네. 깔끔한 것 같아요. 네, 시원하고 네. 좋은데요. 네, 맛있게 먹으세요. 닭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깔끔해요. 이번에 더 맛있겠네. 근데 홍어가 냄새가 전혀 나지가 않아요. 아까쯤에 집 깔아줘. 아, 집을 넣어서 그런 그래서 거예요. 냄새가 나더라도 집을 깔아주면 네, 그 녀석들이 다 이렇게 단 냄새를 잡아줘가지고 냄새가 전라남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이렇게 해주면 아마 맛있게 다 드실 거예요. 이게 미나리도 같이 있죠. 예, 미나리하고 네. 후추하고 같이. 그러니까 미나리를 섞어서 먹으니까 굉장히 상큼하면서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걸 먹음으로써 이제 예, 예, 독도 제거해주고 해독이 될 수 있으니까 미나리도 같이 정말 이렇게 좋은 곁들여 것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사리장인데 이 대사리장은 네. 입맛 없을 때 아까쯤에도 말했지만 밥에다가 이렇게 밥을 먼저 한번 먹고 네. 그다음에 대사리를 이렇게 까가지고 한 5알씩 먹고 네. 그다음에 이게 국물 한 번만 이렇게 떠주면 진짜 이게 바로 밥도둑이에요. 게장보다 더 맛있는 다슬기장입니다. 잘 활용해서 나중에 한번 해 먹어봐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예, 예. 그런가 하면 이런 전통 음식 가운데서도 현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도 있다. 전라도 광주에 가면 꼭 맛봐야 할 음식, 바로 육전이다. 육전은 이름 그대로 고기전인데 광주에서는 고기를 갈지 않고 그대로 저며서 부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광주에서 왜 육전이 유명해진 것일까? 옛날부터 강주 사람들이 생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또 익혀서 먹으면 어쩔까 싶어갖고 아롱사태 부위를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전으로 먹게 됐어요. 식당에서도 전라도 음식 특유의 정갈한 모양이 드러난다. 육전에 쓰는 쇠고기는 아롱사태. 기름기가 적당해 썰어 놓았을 때 보기도 좋을 뿐 아니라 맛도 부드러워서 이 부위만을 고집한다. 아롱사태는 얇게 저미는 것이 중요한데 냉동 상태가 아닌 생고기를 균일한 두께로 얇게 써는 것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고난도 손기술이다. 수십 년 오래된 칼솜씨는 고기를 그릇에 담았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게 준비한 질 좋은 쇠고기는 밑간을 한 다음 찹쌀가루와 달걀을 차례로 입혀 전을 부치는데 미리 주방에서 부치지 않고 손님상에서 바로 구워내는 것이 특징이다. 직접 구워야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맛있고 손님들이 또 보고 또 눈으로 또 얇게 저민 쇠고기는 오래 부칠 필요가 없다. 앞뒤로 뒤집어가며 가볍게 부쳐내면 육즙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육전이 되는데 식욕을 자극하는 고소한 육전 냄새가 퍼진다. 묵은 김치하고 파절이와 젓갈에 같이 싸워가지고 쌈에다 싸가지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맛있어요.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진 육전은 그대로 먹기보다는 채소를 곁들여 먹는 것이 보통이다. 육전 말고 다른 메뉴 혹시 없어요? 있습니다. 키조개도 있고 맛도 있고 여름에는 맛있고요. 겨울에는 굴도 있고 홍어전도 있고. 해산물 굴. 네네. 네네네. 그 해산물은 어디서 와요?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매울농원에 수산시장 가서 가지고 옵니다. 신선도가 중요한 해산물은 목포나 장흥 등 전라남도 바다에서 잡은 생물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해산물은 매일 소비할 양만큼 구매하는데 시장에 나오는 해산물의 상태와 계절에 따라 전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진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공에서도 많이 오지만은 장흥에서도 많이 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목포에서 많이 왔어요. 이제 무안낙지나 목포 그쪽에서 지금 많이 왔어. 오늘은. 매일 수산시장을 찾다 보니 전감으로 적당한 해산물을 알아서 잘 골라주고 손발이 잘 맞는 거래처를 몇 군데 두고 있다고. 오늘은 낙지가 특히 물이 좋은 모양이다. 생물로 직접 그날 와서 그날 산 것만 잡아가니까 아무래도 생물이라 좋겠죠. 맛도 좋고. 낙지 같은 경우도 국산으로만 이제 전적으로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맛있고 질기지 않으니까 수입보다는. 이처럼 싱싱한 해물도 어김없이 손님상에서 바로 구워진다. 새우, 낙지, 키조개 등 제철 해산물로 만든 전은 육전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이 때문에 육전과 해물전을 함께 주문해 두 가지 맛을 모두 즐기는 손님들이 많다. 잔치집과 집안 제사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이다.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마을 전체가 고소한 냄새로 가득 찼다. 자주 맛볼 수 없어 더욱 맛있게 느껴지던 전으로 차린 한상. 그 어떤 전보다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육전 맛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광주를 찾아온다. 육전만큼이나 특색 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 또 있다. 고추장 양념에 재운 삼겹살과 닭갈비. 숯불에 굽는 것이 먹음직스럽긴 하지만 특별할 것은 없어 보이는데 이곳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특별한 거는 더덕이랑 고기랑 같이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곳 맛의 비결은 다름 아닌 더덕. 삼겹살과 매콤한 더덕을 함께 굽는 것이다. 이 특별한 조합은 입소문을 타서 광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는데 초보랑 고기가 주방으로 들어오면요, 이제 더덕을 그때 양념에 묻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삭한 맛이 더 이제 살아있으라고 주문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이거를 더덕을 묻히는 거예요, 양념에. 더덕은 미리 자르지 않고 손님 상에서 자른다. 미리 잘라두면 수분이 빠져나가 맛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더덕은 불에 직접 굽지 않고 구운 삼겹살에 얹어 아삭한 식감을 살린다. 남자분들은 야채를 많이 안 드시잖아요. 고기랑 더덕이랑 같이 드시면 더덕이 이제 아삭함도 있고, 이제 야채 안 드시는 분들 이제 야채 대용으로도 많이 이제 드시는 거예요. 이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식재료인 더덕은 강원도 횡성에서 재배한 것을 쓴다. 흑더덕을 통째로 들여와 매일 판매할 양을 손질한다. 10kg의 더덕에서 흙을 씻어내고 껍질을 벗기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6kg 정도가 된다.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게 이 더덕 손질이다. 하지만 좀 더 쉬운 길을 찾아 손질된 더덕을 구입해 쓴다면 결코 지금의 맛을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시간도 힘도 많이 들지만 이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저희 닭갈비의 원육은 허벅지살입니다. 이렇게 껍질이 달려서 들어오기 때문에 껍질을 이렇게 벗기셔서 삼겹살보다 더 담백한 맛의 닭고기도 준비돼 있다. 닭은 기름기를 일일이 제거하고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손질한다. 손질한 닭고기는 매콤한 양념에 재워 하루 정도 숙성시킨다.
하루 동안 양념에 숙성시킨 고기는 초벌을 하고 더덕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양념을 해서 손님상에 내는데, 양념이 된 고기를 요령 없이 구우면 속은 익지 않고 겉이 타버리는 만큼 초벌 과정은 필수다. 10월에서 11월, 더덕의 약효는 무르익은 가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더덕. 가을에 먹는 더덕 요리로 차린 상은 곧장 약이 되는 밥상이다. 그래서 이맘때면 매콤한 더덕 맛을 보려는 사람들로 식당이 더욱 붐빈다. 쫄깃하고 아삭한 식감과 고소하고 쌉싸름한 맛의 조화. 전혀 다른 두 가지 맛이 만나 특별한 즐거움을 준다. 이 역시 전라도 특유의 섬세한 맛이 아닐까? 더덕이랑 삼겹살이랑 같이 먹으니까 고기가 두 개 씹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덕이 들어오니까 몸에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더덕이라는 그 자체를 옛날부터 좋아하잖아요. 이게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기분상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는 맛의 고장이다. 나주, 담양, 화순 등 전라도 각 지역을 관통하는 영산강 물줄기의 중심에 광주가 있고, 그 물줄기를 따라 모여든 남도의 다양한 식재료들이 광주의 밥상을 장식한다. 전라도의 맛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곳. 올가을 광주의 깊고 화려한 맛에 푹 빠져보자.